안녕하세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행복배움실 문은진 대리입니다. 2020년 불어라 평생학습바람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관 모두 축하드립니다. 착수보고에는 사업 운영을 시작하기 앞서 사업 운영 실무 지침을 안내하고 진흥원과 선정기관이 서로 인사하는 자리나 올해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모니터링 시 대면 인사드리겠으며 2020년 불어라 평생학습바람 온라인 착수보고회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안내하기 전 청년 관련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착수보고에는 사업 소개, 사업 추진 일정, 사업 수행 실무 지침,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공모 접수 시 문의 주셨던 주요 질문들에 대한 Q&A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소개입니다. 불어라 평생학습바람 사업은 지역 평생교육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 단체를 지원하여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평생학습 선순환 체계 마련 및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3년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개 시군이 참여하였고 총 42,504명의 소외계층이 학습 수혜를 받아왔습니다. 프로그램 유형으로는 문화예술 분야가, 대상으로는 노인, 어르신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금일인 5월 18일 온라인 착수보고회가 개최되고 선정 기관들의 이행보증 증권 제출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5월 27일에는 선정 기관들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보조금 회계 처리 교육 1차가 실시되며 9월 18일에는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보조금 회계 처리 교육 2차를 실시합니다. 사업 운영이 시작되는 5월부터 산들바람 사업이 종료되는 11월까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현장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점검을 통한 사업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운영 기관의 애로사항 청취, 운영 개선점 도출 등 미흡했던 기관 위주로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 운영 기간은 신규 기관과 기존 기관이 상이하게 추진됩니다. 새바람은 9월 29일 사업이 종료되고 10월 8일 사업 정산 서류를 제출합니다. 오는 10월 14일에는 정산 및 이자 반납을 완료하여 모든 사업의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산들바람은 11월 27일 사업을 종료하고 12월 7일 사업 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12월 11일 정산 및 이자를 반납하고 모든 사업을 종료합니다. 12월 18일 사업에 참여했던 모든 기관들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2020년 불어라 평생학습바람 사업은 최종 마무리됩니다. 사업 수행 실무 지침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공공적 성격을 지니며 이에 따른 보조금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교부된 보조금은 보조금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절대 금지합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진흥원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추진하도록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을 위해 반드시 학습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 관련 홍보 및 인쇄물에는 표기 예시와 같이 불어라 평생학습바람 지원 사업임을 표기해야 합니다. 보조금 예산 편성은 보편 타당하고 실질적인 소요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단가, 수량, 횟수, 인원 등 구체적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자본적 현금성 경비, 단체 혹은 지원 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경비, 재교부 사업 관련 현금성 지출 경비, 행사 기념품, 업무 추진비, 행사 답사비, 회의비 등 간접 경비는 절대 불가 항목입니다. 예산 집행은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교부된 후 사업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 편성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 경비로 편성하도록 합니다. 불어라 평생학습바람 사업의 예산 항목은 총 3가지 항목으로 홍보비, 인건비, 사업 진행비로 구성됩니다. 홍보비는 전체 사업비 10% 이내로 편성해야 하며 기관 단체의 광고 선전을 위해 사용 불가합니다. 인건비는 단순 인건비, 강사료로 구분되며 인건비 편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 지급은 당사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비 지급은 불가합니다. 인건비 내에 혼선이 되는 용어인 보조강사와 사무보조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강사는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조 역할 수행으로 수업 진행만을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반면 사무보조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진행비입니다. 진행비는 사업 운영을 위한 소요 비용으로 인쇄비, 물품 구매비, 임차비가 50만 원 이상인 경우 견적서와 비교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총 지출액이 200만 원 초과 시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산 편성은 반드시 비목내 제시된 세부 항목으로만 예산 편성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순서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항목 및 소요 금액에 대해 지출 품의서를 작성합니다. 경우에 따라 지출 물품 및 서비스를 적합한 계약 또는 결제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후 지출품이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검수합니다. 최종 물품, 납품 및 서비스가 완료되면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대급을 지급하고 집행 금액을 회계장부에 작성하여 완료합니다. 보조금 집행 처리 중 몇 가지 관련 서식 작성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출품의서입니다. 지출품의서를 작성할 때 제목에는 지출한 품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구매 목적과 품목이 제시된 건명, VAT를 포함한 소유 예산,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지급 방법, 예상 과목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결제선에는 기한자, 결제자 등으로 기재합니다. 기관 내 별도 양식이 없을 시 착수보고의 자료 13, 지출품의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결의서 작성 및 대가 지급입니다. 맨 처음 지출한 금액이 보조금인지 자부담인지 재원을 구분하고 기관 형편에 따라 결제선을 지정합니다. 발의 및 원인 행위일은 지출 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지출품의서 결제를 득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또한 지출부 기재는 통장에서 자금이 인출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지출결의 번호는 기관 번호, 지출달, 지출일 순으로 자유롭게 부여합니다. 이후 지출품의에 대한 품의서, 청구서, 견적서 등을 해당 자료로 별첨합니다. 이건 역시 별도 양식이 없을 시 착수보고의 서식 14, 지출결의서 파일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장부 처리입니다. 회계장부는 중간보고, 결과보고,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가급적 서식 11, 서식 12 파일 내 사업비 세부 집행 현황 양식을 활용하여 중복 장부 관리를 하지 않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회계장부 작성 방법은 통계목, 비목, 세부 항목별 지출 집행 현황을 구분하여 집행 현황을 관리합니다. 집행 기초는 구체적 산출 근거를 기입하고 세부 내역은 통계목별 분류 후 지출 일자, 지출액, 사업 내용, 통계목, 비목, 세부 내역,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 방법을 기입합니다. 지출 번호 기입 방법은 통계목 지정 번호, 지출 순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입니다. 보조금 정산서와 최종 결과 보고서는 사업 완료 15일 이내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 정산 시 집행 잔액, 부당 집행 환수액, 예금 결산 이자 등을 합산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는
사업 집행 관련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진흥원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합니다. 보조금 정산 제출 서류는 첫 번째, 최종 결과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 둘째, 정산 내역표 지출 증빙 서류, 오른쪽에 정산 보고서 필수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조금 자부담 거래 내역 사본, 넷째, 기타 증빙 서류 제출입니다. 또한 사업 운영에 대해 진흥원의 중간과 최종 두 번의 보고가 있습니다. 중간 보고 때에는 중간 보고서 공문, 추진 실적 및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문선의 오타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보고 및 정산에서는 정산 보고서 공문, 추진 실적 및 최종 보고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출 시 문선의 오타 주의, 사업비 집행 목록과 지출 항목별 증빙 서류 누락이 되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보조금 정산 체크리스트 내용을 따라 점검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모 접수 시 문의가 왔던 주요 질문들 Q&A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과비는 사업 추진 시 자율적으로 집행 가능한지입니다. 이거의 답은 불가합니다. 다과 시 집행 시 반드시 교육 참가자 대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를 위한 집행은 가능하지만 내부 직원만을 위한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과비와 식비, 중복 집행은 불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 추진을 위해 종교단체 시설을 이용해도 되는가입니다. 이것의 답변은 가능하다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단순 장소 대관은 종교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종교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세 번째, 기관의 내부 회원을 강사로 채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의 답변은 조건부 가능하다입니다. 4대 보험, 임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 사업의 수행 인력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갖춘 회원이라면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를 받는 내부 임직원, 기관 및 단체 대표, 본 사업 수행 인력으로 포함된 자는 강사 채용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프리랜서 강사의 경력 증명 방법은? 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이것입니다.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프로젝트 참여 확인증 등을 반드시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경력과 전문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많은 기관들에서 누락하고 있는데 강사 경력 증명은 채용 시 필수사항이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환원 대상을 경기도의 지역 소재 대상에게 지원해도 되는가입니다. 이 질문의 답변은 불가하다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보조금 사업이며 경기도 내 지역 환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원의 지역과 대상 범위는 경기도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 현장 학습을 진행하는데 입장료, 체험비 등은 어떤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표에서 사업 진행비 내 지급수수료 세목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합니다. 다른 항목으로 편성하였다면 예산 편성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불어라 평생학습바람 온라인 착수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나와 지역을 변화시키는 평생학습, 변하는 모든 배움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저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주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